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그 상회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7%가량 하락했습니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차세대 AI 칩 블랙웰의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AI 관련주들의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과 관련해 허위 영상물 처벌을 현행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요 유포처인 텔레그램 측과 불법 정보 자율 규제를 위한 헬라인 확보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지역 및 필수 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동안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과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연금관료 개혁안과 관련해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일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이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오전장 흐름 그리고 간밤 미증시까지 살펴봐야겠죠. 우선 이 AI 광풍의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그새 2분기 간밤 실적을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기업은 어닝 서프라이즈와 더불어서 이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파격적으로 전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7%가량 급락이 나왔죠.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는 너무 높았었던 이 시장의 성장 기대치와 더불어서 또 두 번째는 매출 총이익률의 하락 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세대 AI 칩 블랙웰의 양산 시기와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확실해져 가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오전장에서 최대 3%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6%대 급락을 겪었는데요. 양대 지수가 나란히 약세로 출발해서 그 하락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또 이외에도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국정 브리핑에서 어제 급등했던 관련주들이 잇따라서 되돌리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차량 파운드리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거래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화장품과 엔터, 산업재 일부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역시나 엔비디아의 간밤 악재 소식에 0.7%가량의 하락폭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지금 이 시각 267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반도체 경계감 속에 약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닥. 오늘도 여전히 0.6%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760선이 무너지게 되면서 75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이번 주 내내 외인의 매도 우위가 지속이 됐는데요. 오늘은 기관도 나란히 합세해서 양대 이 주체가 모두 계속해서 매물 팔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시장에 올라탈 수 있을지 저희가 여러분의 그 고민 오늘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한데요. 저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실 이분 만나봐야겠죠. 김선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약간은 좀 예상을 했지만요. 그래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가 너무 엔비디아에게 과혹했던 것 같습니다. 외인은 또 여전히 이번 주 내내 양시장에서 물량 토해내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네.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엔비디아가 우선은 살펴보자면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이게 이제 인베스팅닷컴 자료인데요. 2.1% 하락을 했어요. 엔비디아가 2.1% 하락을 했고 시간외로 지금 오늘 끝난 게 6.9% 시간외로 하락하고 끝이 났어요. 확대를 좀 해드리자면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아침에 올려드리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 엔비디아 2.1% 하락 끝났고 시간외로는 좀 안 보이네요. 6.9%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 이렇게 됐는데. 왜 그러하냐면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적은 되게 잘 나왔다고 하잖아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EPS를 물고 넘어지네요. EPS 추정치 자체에 대해서 결국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했던 게 0.71이었어요. 0.71 시장에서는. 근데 이게 0.68이 나왔다는 거지. 솔직히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빨리 일이야 싶긴 한데 시간으로 하여튼 분위기는 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약간의 조금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추가로 이제 뭐가 생겼냐면 원래는 이제 상반기 출시 계획이었었던 이제 블랙 웨일 같은 경우가 출시가 하반기로 출시된다고 하는데 블랙 웨일 자체를 하반기로 출시한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믿음 자체도 좀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존재가 확대되면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를 끌어내렸었던 모습이 나왔고요.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IT도 전반으로 좀 불안 심리가 가중되면서 좀 흘러내렸었고 이로 인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졌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오늘 보면 현재 하이닉스가 6%가량 빠지고 있고요. 삼성이 3% 근처에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락입니다. 그 흐름인데 엔비디아 실적 컨센은 좋았어. 예상치를 그래도 상회하는 모습이었어. 다만 EPS 추정치 자체에 대한 부분이 예측치 대비해서 올라갔지만 기대치 대비해서 낮았던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기대치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어요. 예상치를 월등히 넘어갔고요. 그런데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러면 저 굉장히 불안한 게 뭐냐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이 금리 인하를 얼마들 충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이 정도 실적에 무너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할 건데 0.25 이렇게 25bp 진행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처음에 할 때 그럼 시장의 충족치가 여기에 시장의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자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기에 만족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더더욱 그래서 엔비디아의 오늘의 움직임을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야 이거 9월 달에 금리 인하 했을 때 시장이 빠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해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대형 이벤트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진짜 오는 대형 이벤트가 뭐냐면 이번에 오는 이벤트는 금리 인하 이벤트고요. 요거 몇 년 만이에요? 거의 3년 만인가요? 네, 금리 인하고 3년? 4년? 2020년도 때 내렸다가 쭉 올리고 이제 처음 내리는 거니까 거의 4년인가요? 네, 금리 인하 이벤트에다가 뭐가 있어요? 네, 대선 이벤트잖아요. 두 개잖아.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자리에 대형 이벤트가 굉장히 오랜 기간 만에 몇 년 만에 오는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9월 말에 요거 금리 인하 딱 시작했을 때 시장 움직임 반응 보고 들어가도 돼요. 어제 얘기 똑같이 드릴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수치를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않아요. 뭐냐면 금리 인하가 정상적으로 돼서 연말까지 S&P 500이 상승을 주는 경우에 S&P 500이 어디까지 보냐면요. 6,000포인트를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S&P 500은 얼마냐면은 오늘 새벽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5,592포인트예요. 10%를 못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정상적으로 되더라도 시장이 갑자기 확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금리 인하가 딱 시작되고 나면은 분명히 짧게는 시장이 호재성으로 받아줄 거예요. 긍정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은 긍정적으로 상승이 나와요. 한 일주일 정도가량. 그러다가 2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쭉 밀리는 포인트.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진짜 강조드리는 뭐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안전금리. 금리가 오히려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을 때 시장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잘 가거든요. 지금 미국에 생각하는 금리가 몇이에요? 2.5에서 3% 정도 수준이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를 지금 여기까지 내리려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 그 약 뭐 한 2.5, 3 가까이 내려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이 상황인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시기 자체가 언제냐면은 내년 뭐 여름쯤이나 뭐 내년 하반기 들어가는 시기나 그쯤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선 시장을 조금 천천히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선은 하셔야 될 게 9월 달의 시기, 9월 말에 FOMC에서 금리를 내렸을 때 최소한 1주에서 3주가량은 뭐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 급하게 주식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길게 주식하실 건데 요거 기다리면 요거 10월까지야, 10월. 결국 10월까지. 그러니까 10월 말 정도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그다음 대응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시장은 언제 가장 잘 움직이는지 아세요? 보통은 11월에서 4월까지 잘 움직여요. 평균적으로 이때가 좀 높아요. 11월에서 4월까지. 그럼 시기적으로 또 만든단 말이야. 또 분위기가. 그래서 야, 되게 위험한 시기다. 지금 뭔가 빅 이벤트가 오랜만에 발생을 하는데 이에 따른 방향성을 우리가 아직 예측할 수가 없으니 근데 엔비디아를 보고 예측하건대 야 이렇게 빠진다고? 그러면 금리 인하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거니까 꼭 참고하시고 천천히 주식을 좀 하시는 조금 습관을 당분간은 기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주 내내 강조를 해주셨지만 역시나 금리 인하가 능사가 아닌 요즘 우리 시장입니다. 10월 말까지 보다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테마가 새롭게 급부상했을지 저희 오늘 단 한 개의 키워드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어제 2024 CEO 인베스터 데이 행사를 열고 향후 중장기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이 자율주행 차량 파운드리 사업 외에도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현대차가 최근에 전기차 캐즘과 또 배터리 포비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목표를 기존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점, 또 이어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무려 12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 이 시각 많은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과연 오늘 관련주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현대차가 어제 오후장 우선 차트를 보면 급반등하는 모습이 어제 나왔었죠. 인베스터 데이 발표 쫙 하고 나서부터 오후 2시부터 해서 현대차의 이제 1분 봉입니다. 네. 여기가 2시예요. 2시부터 해서 쫙 치고 올라가서 현대차입니다. 기아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쫙 갔습니다.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 금액도 큽니다. 5조였나요? 쫙쫙 매입을 하고 뭐 거기에 맞춰서 이것저것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그 영향을 배제할 수 없겠죠. 자, 한빛레이저 오늘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갑니다. 현재가가 거의 최고가 자리고요. 현재 20%가량 상승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종목 보자면 나노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추이에서 돌리는 모습 나와줬고요. 나노팀은 오늘 장중에 11%까지 상승을 줬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 슈어 소프트 테크 이 종목도 오늘 높게 출발했어요. 예상치부터 조금 수급이 붙더라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이 좀 약했어요.
그래도 뭐 한 14%까지는 움직였었던 그런 흐름이 좀 있었고요. 모트렉스는 어제 움직임이 없었죠. 네,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같습니다. 모트렉스는 장중에 22%까지 장 초반에 반짝 급등이 나왔다가 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또 단타치게 좋았었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자, 그리고 SOS렉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은 장중에 17%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11% 출발해서 17%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조금 조정이 좀 나왔었던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7% 출발해서 17%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종목 5개를 드렸다면은 이 중에 많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테마성 종목을 오늘의 관심 테마라고 해가지고 글을 하나 올려드려요. 그거 꼭 봐주시면 좋아요. 종목을 안 사시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좀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아, 지금은 이런 테마고 이런 테마구나. 근데 그 테마마다 대장 종목들은 항상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뭐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나 뭐 나노팀, 슈어속 움직임이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빠르게 대응하시고 잘 수익을 내시는 전략도 꽤나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올려드리고 한 많게는 200분 이상, 적게는 100명 이상이 항상 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아직도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되게 아쉽죠. 예.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클릭 한 번으로, 클릭 2번이면 되죠. 들어가고 클릭 한 번이면 끝나거든요. 2번 클릭으로 이 알뜰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요. 답답한 시장입니다. 좀 이따가 삼성과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엔솔, 뭐 화학 등등 제가 AS도 좀 해드리고 말씀드릴 건데 기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번 달 지나고 9월에서 10월까지 뭔가 차분하게 자금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10월까지 준비하고 그다음 11월부터 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간다면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오늘장의 관심 테마주들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주도할 이 관심 테마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아직까지도 이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저희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 단가까지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해서 김선윤 전문가의 이 최고 수익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어지는 시간부터는 이 중에서 시총 상위단 코스피주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단을 보자면요. 삼성전자가 3%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6%대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시각 6%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거 현대차랑 좀 관련을 지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엔솔 같은 경우가 뭐 현대차 이슈도 그렇고 뭐가 많이 섞였다. SCDI 같은 경우도 그러하고 그래요. 자, 우선 보면 우선은 참 제가 뭔가 요즘 들어 제가 얘기했던 게 있죠. 뭔가 좀 시장이 좀 이상하다. 마음에 안 들어.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받는 게 경험치에 따른 거겠죠. 시장에서 보다 보니까 매일같이 제가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정보를 정리하고 올려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시장을 딱 6시 끝나자마자 좀 있으면 바로 일어나요, 제가. 그래서 매일매일 보는데 요즘의 움직임 자체는 진짜 좀 뭐랄까 되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수급이 들어오는 걸 항상 보는데 이게 장전 예상치에서의 우리나라 증시의 최근의 수급 상황이 붙는 게 거의 없어. 잘 안 붙어요. 뭔가 몰려 있다가도 훅 들어가도 훅 빠지고 되게 반복적인데 그 거래량 자체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게 시장이 진짜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 버려졌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개인들의 조금 놀이터 마냥 된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삼성이 지금 3%가량 빠지고 있어요. 좀 내려왔다가 출발 자체가 안 좋았지만 올라가고 있긴 하고 하이닉스도 지금 6%가량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건 엔비디아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게 있는 거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이잖아요. 이 정도로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상치와 기대치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렇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어. 잘했다 이거야. 하지만 우리 기대치는 이게 아니니까 조금 실망스럽네.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 영향 고스란히 받았어요.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오늘의 이런 하락 흐름이 좀 나오는데 이게 삼성 하이닉스 빠지면은 연달아 또 그 파급이 되죠. 파생되면서 관련주들이 지금 죄다 흔들리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제발 조금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잘 나오길 바랬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파생되면서 움직이는 좀 뭐 있어요? 한미반도체 9% 빠져요 오늘. 이게 말이야 이게? 한미반도체 9% 빠져요. 어제 급반등 나오고 오늘 그 이상 더 빠지고 있어요. 이상하다니까 시장이. 이게 맞는 거냐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참 이건 이상하다. 정말 그래서 정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 하고 나서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시장 움직이는 거 보고 대응하세요. 네. 그래야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면은 엔솔 라인은 또 움직여요. SDI는 삼성 SDI랑. 자, 엔솔은 제가 이게 포트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포트가 싹 바뀌었잖아요. 리셋되면서 들어갔진 않았지만 제가 그래도 꾸준하게 이 시간대는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거의 들어가 있는 거나 다름없지. 근데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그제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좀 비중을 줄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렸어요. 향후를 위해서. 다 팔지 마시고 비중을 좀 줄여보는 전략이 나쁘진 않을 거다. 왜? 너무 크다면 줄여보라 말씀드렸는데 왜? 시장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잡힌 게 뭐냐면 어떤 분위기가 잡혔냐면 엔솔도 그렇고 에코도 그렇고 뭐 삼성 뭐 포스코 라인들 2차 전지 라인들 자체가 움직임이 오늘 다 괜찮거든요. 이게 뭐가 됐냐면 ESS에 대한 부분이 좀 포괄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도 결국 대안이 된다. 2차 전지 쪽도 결국 봐야 된다. 그래도 결국 2차 전지다, 자동차다, 전기차다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ESS 플러스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내려왔다 돌리는 게 뭐다? 저점이다. 많이 빠졌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AI, IT 쪽보다는 이쪽 국내 2차 전지주들이 오히려 매력적이라는 게 현재 외인과 기관들의 그 나름 내고 있는 보고서들이나 생각들이에요. 그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야. 뭐 엔솔뿐만 아니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그 흐름을 좀 타고 있거든요. 삼성 SDI도 보시면 오늘 많지는 않지만 포스코홀딩스였네요. SDI 보시면 이렇게 크게 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그다음 에코프로도 보시면 에코프로 2%, 에코프로, BM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데 사실 이게 좀 종목별로 좀 고민스럽긴 사실 에코프로 BM은 어제 차트가 무슨 차트였냐면 오늘 시가 대비해서 반등 나와서 다행이지 이거 완전 죽어 내려가는 차트였거든요. 진짜 완전 게으르게 상황이었어. 근데 오늘 약간 돌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하루로 끝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여기서부터 더 깨지면 진짜 위험해요. 에코프로 요거 BM이나 에코프로 라인은. 그래서 이번 주에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해서 돌리는 그림은 반드시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시장에 조금 수급적인 참여자들이 조금 매수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 외인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다만 이제 반면에 엔솔 쪽이나 삼성 SDI 쪽 라인들의 수급은 나름 굉장히 좋아요. 엔솔 수급 보여드릴게요. 그냥 좀 끄집어 사는 느낌이 강해요. 보시면 이게 엔솔 수급인데 나름의 빨간 모습이 굉장히 많죠. 보시면요, 그렇죠? 외인들 주룩 기관도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기관 누가 들어와요? 투신, 연기금 요렇게 좀 빨갛게 물이 들어왔거든요. 뭔가 저평가 매력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조금 참고하고서 지금 매매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2차 전지 쪽이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은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천천히 대응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선 중요한 것보다 뭐 얘가 잘 가든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중요하지 않고요. 9월 금리 인하 이후에 10월 달의 시장을 우리는 체크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절대 지금 상황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시장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10월 중순 말까지는 정말 조심스럽게 현금 비중 확대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권 대형주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또 아직까지도 저희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텐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SM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8만 원 그리고 2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좀 강하게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체크를 해보자면요. 약 4.5%가량 떨어지면서 62,900원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이 SM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보이그룹 NCT의 멤버 테일이 어제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돼 팀을 탈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당 사안이 엄중한 만큼 이번은 활동 중단이 아닌 보다 강경한 탈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이 찬바람이 불고 있는 엔터 업종의 설상가상이 아닌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그러게요. NCT 멤버 하나가 이제 크게 사고를 쳤네요. 아이고. 자, 어찌됐든 SM이 이제 매수가가 8만 원이세요. 요즘에 사실 엔터주들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소외된 느낌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YG 엔터도 차트 보시면은 아시잖아요. 안 가요. JYP 엔터 안 가. 정말 화날 정도로 안 가. 그나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가 민 대표 어도 헤이만이 나왔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상승은 좀 주고 있는 그림 외에는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냥 별로예요. 요즘에는 이 엔터주가 얼마나 매출 확대가 추가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한동안은 살얼음판인 건 맞아요. 매출이 나오는 시기 자체가 그나마 좀 보시자면은 뭐 콘서트 매출이거나 앨범 매출일 건데 콘서트는 다 연말이나 연초로 잡혀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한동안은 좀 이슈화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어요. 저도 이제 오늘부터 해서 저희 이제 가족방에다가는 뭐 IP 쪽이나 엔터 쪽이나 게임 관련 쪽으로 해서는 제가 관련된 정보들을 올려드리긴 하는데 시장 전반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뭐 누가 나온들 한들 별로 뜨뜻미지근해요. 그래서 반등이 참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도 좀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추세 끝자락 하단 자리 보는 게 2020년 끝자락 바닥이네요. 여기 자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가 끝자락이네요. 여기 자리가 그래도 있긴 한데 요 근래 깼네요. 완전 끝바닥 자리로 형성되는 게 2020년 바닥 자리 여기부터 해서 여기 한 번에 여기 돌파 나왔던 요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가 끝바닥이에요.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하나 더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바닥 찍고 가는 자리 나왔었던 거고 이탈 자리가 손절 자리고요. 여기 자리가. 네, 그다음에 여기 자리가 나오긴 하는데 매수가가 그래도 보면은 8만 원이시면 여기 자리거든요. 근데 이 대형 추세의 하단 자리 요 파란색 요 아랫자리 요 아랫자리 있죠. 요 아랫자리. 요 아래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여기는 매수 자리예요. 다. 여기 매수 자리예요. 매수 자리거든요. 현재가 자리가 매수 자리예요. 그래서 파시면 안 되고 우선 홀딩 하셔야 되고요. 돌려 세울 때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돌려 세우면서 가뿐하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그래 8만 원까지 나와요. 다행이다. 여기가 8만 원 자리가 이런 자리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자리까지 볼 수 있어.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 조금 더 가면 9만 원까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우선 홀딩 해보세요. 홀딩 하시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사이의 가격은 올 거예요. 근데 시간은 걸려요.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25,75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현재 보합권에서 머물게 되면서 22,2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최근 금리 인하의 훈풍을 타고 훨훨 날아올랐던 항공주. 이 대한항공의 경우 이틀 전이죠. 항공기 결항 사태로 이 지연 사태가 빚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반락하는 모습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갈 듯 말 듯. 참 이슈가 그래요. 자, 환율 하락 수혜주라고 얘기하고 환율 하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는 이런 회사가 항공사들이죠. 거기에 최근에 이슈가 좀 되면서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연속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환율 움직임 자체가 조금 밀리는 듯 하고 있긴 하지만 다시 조금 바닥을 닫고서 돌리는 듯한 모습이 나와요. 실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본격적인 좀 이슈가 될 거고 최근에는 아직 인하 전이긴 하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강했었던 그런 좀 상황들이었어요. 네, 이게 환율 차트였고요. 자, 그다음 다시 보자면 매수가가 좀 많이 높아요. 25,700원이시면 와, 여기 라인이신데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많이 따라 들어가신 건가 싶기도 하고 여기 나름의 이제 3개 라인이나 걸쳐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작년에 이맘때 매수하셨다면은 요 전에 차트 고점 자리라서 이때도 마찬가지고 조금 위험했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개인들은 사지 마세요. 약간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네,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 우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랑 여기가 쌍바닥 자리로서 돌려 나왔죠. 그리고 여기 고점 자리가 형성되면서 또 맞고 떨어졌네요. 그래도 환율 이슈로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자리 전체가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있죠. 이거. 여기를 하나의 큰 뭐라 보시는 게 맞냐면 박스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스 자리로. 여기 이러고 있다가 천천히 가면서 돌파 나오잖아요. 가격적으로는 한 26,000원대 있죠. 26,000원 돌파가 나오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얼마 쭉 3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이거는 정리하면 안 되고 저는 조금 어차피 아시아나항공이랑 이슈 잘 터지면서 갈 거니까 미래 가치를 보시고 계속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분할 매수 차원에서 단가를 낮춰보시면 어떨까. 물탓이라는 그런 뉘앙스는 제가 아니고 모아갈 만한 종목이니까 시간이 걸려도 조금 대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9월 달에 시장 조금 금리 인하 보고 대응해야 되니까요. 현금 확보를 잘 하셨다가 그때 보고 대응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선 홀딩하시고 파실 필요 없습니다. 홀딩하셨다가 9월 말이나 10월쯤에서 대응하시면서 단가 낮춰보시고 그리고 올라올 때 맞춰서 정리하면 되겠다. 어차피 연말 끝자락하고 내년 가면은 다시 한번 이 항공주들 이슈 받고 갑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지금부터 한 6개월 보시면 되니까요.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미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8,600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가격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파미셀 가장 대표적인 전염병 관련 테마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0.85%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5,80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어제 또 이 전염병 관련 테마가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파미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리고 그저께까지도 계속해서 하락 기조를 보여줬네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반등 가능성 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언제 사셨을까요? 거의 8,000원대 윗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네요. 8,000원 위로 그냥 극한의 공포의 자리가 8,000원부터인데 8,000원 위부터는 진짜 웬만하면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자리인데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최근이실지 과거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결론은 최근이면은 너무 잘못됐다. 그리고 과거였으면은 매도기를 완전히 놓치신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반등 나오면서 올라갈까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당장은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더 급하게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현재가에서 크게 변동성 없이 유지할 거예요. 올라가도 반짝일 겁니다. 반짝일 거고 다시 떨어질 거고요. 계속 왔다 갔다 유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대응 자체가 지금은 어려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타 제가 여러 차례 수십 번 얘기했었던 그 자리를 기억하실까요? 여기 보면
전 다른 거 안 보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거 하나만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매수를 하시려고 할 때거나 아니면은 매수가에서 있을 때 여기 전저점 자리 그리고 뭔가 모르게 여기가 갑자기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죠. 쫙 그렇죠. 여기 자리들 이 자리가 항상 무슨 자리가 되냐면 이 저항선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거의 상담할 때마다 엄청 자주 말씀드리는 그 차트 모양이잖아요. 변함이 없어. 이게 항상 그래. 차트는 거의 비슷해. 그럼 이런 종목들은 다. 그 급등 나왔었잖아요. 그럼 여기 뭐예요? 저기 자리 어떻게? 그 위로 못 가요. 잘 맞고 떨어져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런 꼭대기 자리로 가는 이런 자리는 매수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마찬가지 이런 자리 있죠. 이 자리도 매수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자리, 어려운 자리니까 조심해야 된다. 차라리 여기를 돌파하고 가는 거 나오면은 그때 오히려 여기를 여 자리들을 뚫고 가는 게 나오면은 나중에 사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 말씀드리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우선 이거는 여기 또 박스 자리 하단 자리 있잖아요. 여기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하락이 되게 제한적일 거예요. 이게 한 6,000원대 근처 같은데 6,000원 근처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정도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당분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이러고 있다가 이슈가 한번 터지면 그때서야 다시 한번 갈 거예요. 근데 이제 파미셀이 이슈를 받고 갈 가능성이 극히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대형 이슈가 터지면서 가면은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코로나에 묻어가기도 되게 애매해졌네요. 상황상. 자, 죄송하지만 이 종목은 투자를 좀 실패했다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다면 수익 나신 금액만큼 조금 줄여가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파미셀은 비중 20%인데 파미셀이 마이너스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야. 근데 다른 종목이 수익이 50만 원이 났다거나 100만 원이 났어. 다른 쪽에 있으신 게 또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그러면 이 금액만큼 이거 계속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150으로 줄이고 이거 100만 원 수익 내버리시고 더 갈 거라는 기대하지 마세요. 100만 원 되면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럼 이거 100만 원 파셔가지고 50만 원 맞추고 이런 식으로 원금 맞춰줘야 돼요. 주식에 있어서 절대 원칙 하나가 뭐냐면 수익 내려고 하시면은 돈 못 벌어요. 원금을 지키시려고 투자하시면 돈 벌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대응하시면서 좀 잘 어떻게든 잘 빠져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도 자리는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바이넥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22,900원 그리고 2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바로 가격 체크를 해보자면요. 3.15%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21,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 요새 바이오 제약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 테마인데요. 또 같은 전염병 테마와는 다르게 생물보안법 CDMO 이슈는 통과 이후로 더욱더 수혜감이 모아지고 있죠. 전문가님, 앞으로 주가의 반등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거를 바이넥스를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잖아요. 추천을 좀 드렸었죠. 7월 초였나, 6월 말이었나. 하여튼 이때 좀 드렸어요. 기억이 나요. 이때 좀 드렸고 그리고 포트가 이제 그 자본시장법 바뀌면서 6월 5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6월 5일이었고요. 13,400원이었대요. 이때 매수가 들어갔었고 포트가 싹 리셋돼가지고 사실 없긴 했지만 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25,000원짜리는 핵심 자리다 말씀드렸어요. 25,000원짜리. 이거 좀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왜 25,000원짜리였냐면 여기 라인 여기 약 25,000원 부근. 왜 이 자리였냐면 보시면 올려쳤었던 자리 여기에 저항 자리가 나왔었던 자리 이 근처가 25,000원 자리거든요. 갭으로 뜨면서 또 떨어졌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24,000원, 25,000원 여기 자리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가 돼요. 저항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었던 자리예요. 차트 다시 돌려볼게요. 이 자리예요. 딱 여기 꼭지 자리거든요.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게 어찌 보면은 좀 당연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25,000원 자리를 몇 번 얘기했어요. 바이넥스 얘기할 때. 그리고 나서 떨어졌죠. 자, 근데요. 바이넥스 보면은
잘 보세요. 매수하신 자리가 너무도 조금 좀 아쉬운 게 뭐냐면 23,000원 좀 되시잖아요. 종목은 항상 조정은 나와요. 나왔다 가고요. 나왔다 가요. 나왔다 가는데 상단에 거의 끝자락에 맞춰가지고 대응 자체가 들어가셨어요. 이런 상단 자리로 맞춰봤을 때. 하단 자리를 우리가 노려볼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뭐 빠지더라도 우선은 홀딩 하시는 게 맞고요. 뭐 지금 좀 답답하긴 하지만 바이넥스가 이제 그 양 정부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슈에 맞춰봤을 때 어쨌든 생물보안법 미국 내에서 수혜주로서 거론되고 국내에서도 그래도 나름 종목의 상승폭을 봤을 때는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니까 우선 홀딩해보자.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조만간. 그리고 반등이 빠르게 나올 때는 우선은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비중을 좀 낮추시는 전략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금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64,000원에 2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유상증자 관련 소식이 있었죠.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자면요. 0.32%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47,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어제 금양이 이 8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현재 이 거래일째 급락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 봐야 할지 SOS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요. 유상증자 이슈가 좀 생기고 있어요. 회사의 자금난에 대한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슈를 통해서 많이 좀 갔었지만은 그리고 공장 확대하고 막 여러 공장 지었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은 늘지만 수요가 조금 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보면은 64,000원이세요. 단가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 높으신 건 아니에요. 높으신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어중뛰기한 자리에서 매수하셨다?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요. 되게 어중간한 자리? 이 자리에서는 차트 대응으로 보더라도 추세 하단 자리에 맞춰봤을 때 이 자리도 아니고 여기에 전저점의 요 자리가 포진되지도 않고 여기 자리도 아니고 뭔가 약간 되게 어중뛰기한 자리에서 매수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웬만하면 매수가 잘 안 들어가는 자리인데 매수가 들어오셨어요. 아마 이제 요날 이제 보시면은 시장 빠지고 나서 8월 5일이나 해서 그쯤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그때 들어가셨는데 차트상의 모양새로는 웬만하면은 손을 잘 안 대는 그런 자리예요. 바닥도 아니고 라인상의 저점 바닥도 아니고 뭔가 약간 애매하네요. 자, 근데 우선은 좀 보셔야 될 게 우선 이 유증 이슈가 해소가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이래요. 루머가 돌잖아요. 루머가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기사 뭐 특징 보면은 대규모 유상증자설 뭐 이러면서 연일 급락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금양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금양 8천억 유상증자 추진 관련 보도를 언제까지 해명해야 되냐면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유상증자를 포함한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나 본 공시 시점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1개월 내에 재공시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1개월 동안 뭐예요? 주가가 못 가. 갈 수가 없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갑자기 이거 공시 유상증자 한다면 해외에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오거나 뭐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네, 올해 연말 안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위기상 해줄까? 이쪽 2차 전지 업체에 최근에 이제 금양이 그 옵티머스 매트리카 쪽에서 그 미국 쪽에서 이제 이것저것 인터뷰 진행하면서 ADR 프로그램 관련해서 얘기가 돌고 하긴 했었던 거 기사를 봤는데 그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거기서 대규모 자금의 투자가 들어와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살짝 들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우선 현 상황상 1개월 동안은 답답하시겠지만 살얼음판이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1개월 내에 재공시되는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볼 거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AS 종목 어떤 게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자, 오늘 보면은 아우딘 퓨처스 현재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14%까지 급등이 나오고 지금 보면은 한 7%, 6%가량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계속 뭐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아우딘 같은 경우는 제가 갑자기 어느 순간 오를 거예요. 꾸준하게 모아 가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그리고 1,800원 아래 가격은 정말 싼 가격이에요. 말씀을 드렸는데 2,000원을 못 찍네. 오늘 1,980원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아직도 괜찮아요. 아직도 괜찮아요. 예. 정말 좋은 회사예요. 저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안 갈 수도 있어. 초반엔 안 갈 수도 있는데 갑자기 간다 그랬잖아 내가. 갑자기 움직일 거라고. 뭐 오늘 이러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당연하잖아. 어쩔 수 없잖아. 이때 물려 있었던 분들의 소화 과정은 필요한 거라고. 어쩔 수 없어요. 이 과정을 좀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많은 기관들이 현재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응?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간다니까? 3분기부터 실적이 엄청 좋아진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모르겠다. 네. 이제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 보면은 SK케미칼 좀 밀렸던 모습이었지만은 또 좀 반등 나오니까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가 별로 안 좋아요. 이거 손절가 거의 터치 자리까지 가는 것 같은데 오늘 빠지면 이거는 매도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려왔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LG화학은 오늘 새롭게 갑니다. 자, LG화학은 정말 그림이 이쁘게 갑니다. 제가 1차 목표가로 잡았던 가격에 좀만 더 가면 되긴 하거든요. 큰 문제 없이 잘 가고 있고 LG화학이랑 엔소 이쪽 라인 자체가 워낙에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네. 자, LG생활건강 어제 이제 급등 나오고 오늘은 살짝 조정이긴 한데요. 이거 이 정도면 뭐 아주 건전한 조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건 없고 그냥 차분하게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박 PD가 종목을 좀 추천하라 그래가지고. 자, 오늘 종목은요. 현대오토에버. 자, 현대오토에버고요.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시총은 지금 4조 4천억 가량 하는 종목이고요. 이슈는 로보택시 산업 활성화 전략 이슈가 이제 공개가 된 상황이고 자율주행 플랫폼 모빌진 어댑티브 양산 이슈도 있고요. 테슬라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제 국내 자동차들도 자율주행 레벨 3를 기점으로 해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현대차, 기아차의 가장 핵심적으로 매출 확대가 되는 종목이 바로 현대 오토에버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인기관 수급 자체도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 많지는 않은데 잡혀 들어오고 있어. 막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빨간불이 꽉 차는 모습들이 형성되고 있고 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외인 그전에 매도였거든요. 바뀌었어 최근에. 기간 꾸준하고 연기금도 꾸준하고 투신 꾸준하고 꾸준하게 들어와요. 많지는 않아. 하지만 꾸준해.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의 좀 성장성 자체도 이 바닥 포인트에서 돌리지 않을까 싶고요. 이 종목 보면요. 차트 전체 볼게요. 큰 바닥이 이제 2023년 초반에 나왔었던 자리고요. 이런 라인을 그려요. 크게 봤을 때. 이게 전형적으로 이 차트에 큰 바닥 자리가 형성되는 자리예요. 보통 여기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큰 되돌림이 나왔는데 여기 하단, 요 라인의 하단 자리 있죠. 여기 자리는 다 어떤 자리예요? 여기 매수 자리예요. 매수 자리. 지금 거기 딱 돌려세우기 직전 자리거든요. 매수하기 딱 좋아. 여기서 돌리면서 쭉 슈팅이 나오면서 전 고점 넘어갈 거고 그 다음 고점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기다리면은 실적은 무조건 더 많이 올라오고 더더욱 좋아질 회사다. 그리고 수급이 받쳐줄 회사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16만 원에서 16만 5천 원 사이에 항시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릴 겁니다. 대형주라서 매수하고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대응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우선은 바로 전 고점인 18만 원 정도를 잡도록 할 거고 2차는 그 전에 고점 자리인 20만 원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5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매매 활용하셔서 좋은 성적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 저희 현대 오토웨버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는 이어서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종목들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정말 아쉽지만 이만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이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외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 중이고요. 또 오늘 매매 전략을 세웠을 때에는 실적 대비 낙폭이 과대한 업종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은 바로 현대 오토웨버, 현대차의 SDV 도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